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 된 거 좀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 관련해서 좀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피 200 선물,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조금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좀 금리가 튀어서 그 부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기 전에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발표했었던 미국 개인 소비 지출하고 이제 근원 PC 이제 디플레이터 물가 관련된 지표들 좀 이야기 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이제 미국 부채 한도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 좀 리포트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이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균형표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그리고 뭐 니케이, 유로스톡스, 뭐 항생, 상해종합, 각권, 좀 글로벌 지수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뭐 달러원, 그리고 뭐 WTI, 그리고 이제 금, 그리고 이제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추이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홀딩스 제 종목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매수 추천 올려드렸었던,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뭐 제일제당과 그리고 이제 효성화학 종목 좀 차트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KB금융, 애플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랑 이제 롯데케미칼은 절대가치 평가로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이제 코스피랑 S&P 밸류에이션 차트인 일드갭이랑 이제 페드 모형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쪽 S&P 관련해서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값, 그리고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 이제 M2로 나눈 값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유동성 지표들 좀 한 주간 업데이트 된 거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좀 추이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다시 마감 시황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뭐 거의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은 한 0.6%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요. 이제 파란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 매도인데 뭐 거의 증시랑 이제 유사하게 프로그램 매도가 움직였었고요. 프로그램 매도의 가장 큰 주체는 외국인이었었고요. 한 1,6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고, 이제 뭐 기관도 한 8천억, 이제 800억 정도 이제 좀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섬유 이복 쪽 많이 올랐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좀 상승하면서 좀 시클리컬 쪽 계속해서 좀 인프라 관련된 이슈가 이제 통과가 된 게 합의한 영향으로 좀 건설이나 뭐 증권, 종이, 목재 뭐 다 이런 건설업, 뭐 보험 좀 약간 경기 민감주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뭐 이제 운수나 뭐 기계, 뭐 기계는 좀 약간 종목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뭐 두산 인프라코어가 사실 많이 떨어져서 두산 중공업이랑 좀 하락을 이끌었던 것 같고요. 뭐 운수 장비, 화학, 뭐 전기가스 이쪽이 조금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보합 정도 수준이었었고요. 약보합 정도 수준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중 수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한 4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은 한 870억 정도 매도, 기관은 한 3,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 개인이 이제 좀 매수를 했었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 이제 계속 외국인하고 조금 비슷하게 흘러왔었는데, 뭐 오늘도 움직임 방향성 자체는 좀 비슷했었는데 일단 폭 자체는 조금 달랐습니다. 외국인이 한 2,800억 정도 매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한 130억 정도 매도, 그리고 기관은 한 2,900억, 뭐 거의 한 3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 좀 계속해서 튀고 있습니다. 3년물 같은 경우 이제 거의 1.5까지도 다가와 있고요. 10년물도 4bp 상승하면서 2.45, 2.14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bp는 이제 0.01%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해외 금리 쪽 같은 경우는 계속 뭐 그냥 1.5 정도에서 10년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 보시기 전에 일단 뭐 어제가 아니죠.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이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대비해서 0.9% 정도 상승했었고요. 컨센서스 0.9%랑 뭐 동일하게 나왔었습니다. 5월 이제 근원 PC 이제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이제 가격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 지표인데요. 이제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한 0.5% 정도 상승하면서 예상치 0.6을 좀 하회하였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이제 3.4 정도 상승하면서 이제 예상치 3.4랑 좀 똑같이 움직였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증시에 뭐 크게 영향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SK증권의 이제 안영진 이코노미스트 분이 이제 작성한 연구원이고요. 이제 조금 이제 7월 말에 이제 또 미국 쪽 부채 한도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긴 하거든요. 제가 뭐 말을 굳이 안 했었던 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유예가 되던지 아니면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 당연히 뭐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굳이 언급을 안 하고 있었는데 뭐 이제 리포트 잘 써주셔서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얼마나 정부 부채가 이제 해야 될지 의회에 이제 한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제 한도가 2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한도가. 근데 현재 지금 이미 정부 부채 잔액이 이제 28.2조입니다. 이미 뭐 6조나 넘어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한도를 유예하지 않거나 아니면 한도를 뭐 늘려버리지 않는 이상 그냥 뭐 디폴트가 나는 겁니다. 왜냐면 국채 관련해서 결국 더 이상 국채를 채권을 찍지를 못한다는 것이니까요. 이제 갚지를 뭐 세율을 엄청나게 높여서 뭐 세수를 더 걷지 않는 이상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뭐 세 가지라고 이제 적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한도 자체를 뭐 늘려버리거나 한도를 증액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정말 이제 거의 뭐 디폴트가 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뭐 실제로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미국이 국가 신용 등급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뭐 그때 이제 코스피가 실제로 한 20% 정도 하락했었거든요. 뭐 최악의 경우에는 뭐 좀 그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유예를 해주거나 뭐 한도를 늘려주는 한이 뭐 더 맞지 않을까. 여기서 뭐 이제 한도를 뭐 안 늘려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적어도 이제 유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일단 계속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고 뭐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뭐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좀 고려를 계속 해야 되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먼저 3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이제 새로운 파동이 이제 1998년도 이제 닷컴버블 하락부터 이제 새로운 닷컴버블 하락이 아니죠.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닷컴버블 때까지 상승이 1파, 닷컴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까지 상승이 이제 3파, 그 다음 금융위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이제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5파라고 해서 이제 1, 2, 3, 4, 5로 큰 1파가 완성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로 ABC로 떨어지면서 큰 2파도 완성이 되고 현재 올라가고 있는 파동은 아마도 3-1파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채널을 그어봤을 때 원래는 좀 3-1 고점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이제는 아마도 그냥 3-1 고점이 그냥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결국 저는 뭐 한 8월 정도까지 한 3,500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지금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 한번 보시면은 물론 뭐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날도 있고 하겠지만은 좀 이제는 이미 전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일봉을 한번 보시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지금 5파 구간일 텐데 이제 뭐 만약에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놨을 때는 이렇게 채널이 닿였을 때 뭐 고점하고 고점 닿여서 뭐 좀 약간 채널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이제 넘었을 때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전고점을 다시 넘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고점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5파에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고 원래 여기도 1, 2, 3, 4, 5로 여기까지가 또 5파도 끝나지 않았을까 했겠지만 아마도 그럼 여기가 그냥 이제 5의 1이고 마지막 5의 5의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5의 3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5의 3이든 아니면 제가 여기서 뭐 파동을 좀 잘못 매겨서 뭐 미세 파동은 좀 틀리더라도 결국 5파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뭐 계속 단기 조정은 있더라도 좀 상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깨지면 안 되는 구간이 뭐 당연히 여기 전저점은 깨지면 안 됩니다. 근데 물론 뭐 전저점이 뭐 거의 10% 아래기 때문에 조금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결국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전환선 기준선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제 일목균형표 괴선상으로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프랑스팬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아직까지는 여전히 뭐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볼린저 밴드도 모여 있어서 뭐 곧 좀 일봉도 볼린저 밴드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커질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주가가 이 볼린저 밴드를 좀 타고 가고 있는데 뭐 여기를 밑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계속 타고 올라갈지 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상 변화일을 한번 보시면은 뭐 예전에 계속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3주 이제 1파 저점부터 4파 저점까지가 33주 그 다음에 이렇게 대등 수치로 33주가 아이고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네, 대등 수치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3주가 나왔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주 여기 고점부터 여기까지 또 22주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는 기본 수치에 65주가 나오면서 여기가 조금 변화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결국 변화일보단 이제 변화일이기 때문에 추세가 계속되거나 전환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그냥 진행이 되는 단계로 접어든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다음 변화일이 76주거든요. 76주 결국 이 8월 한 중수에서 말까지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여기 고점부터 여기까지도 딱 기본 수치 33주도 맞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뭐 가장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지 않나 8월 이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분봉상으로 이제 뭐 여기가 그냥 1파, 2파, 3파, 4파, 5파 나오고 나서 그럼 여기가 이제 하나에 1파 나오고 여기가 이제 2파 나오고 만약 여기가 이제 5의 3단계에 어디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을 좀 보이더라도 뭐 곧 위로 가야지 사실 좀 약간 3파지 마지막 이제 5파의 단계지 않을까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P 쪽 한번 보시면은 3주봉으로 여기도 이제 장기차 추세부터 좀 보시면은 2008년도 이제 바닥, 금융위기 바닥인 2009년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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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에서 3회로 3파, 여기까지 4파,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3파 고점에다 올려놨을 때는 뭐 여기랑 여기 고점과 고점이 다인 걸 봤을 때는 뭐 여기도 채널은 유한 것 같고요. 뭐 여기가 이제 이 채널을 좀 깨지면 오히려 좀 주가 하락이 더 가파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봉을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이제 마지막 5파에서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마지막 5파에 1파,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가 1, 2, 3, 4, 5로 여기가 좀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우리나라랑 그냥 뭐 여러 가지 파동을 봤을 때 그냥 여기가 이제 5의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여기가 뭐 1파, 여기가 1, 2, 3, 4, 5로 1파, 뭐 2파, 여기 3에 어딘가를 가고 있지 않을까, 여기도 똑같이 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일단 뭐 미국 쪽은 더 좀 약간 파동이 애매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이럴 땐 일목균형표 그냥 괴선의 추세를 따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뭐 현재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9일, 26일 횡스팬 호전돼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뭐 깨지기 전까지는 뭐 그냥 가자, 그냥 홀딩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도 이제 볼린저 밴드를 타고 가고 있는데 뭐 타다가 조금 이탈을 하냐 마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 봤을 때도 일단 뭐 120 분봉상 이제 파라볼릭이 매도 시그널 내기도 했고 이제 MAC도 매도 시그널, 이제 RSI도 매도 시그널 나면서 좀 약간 단기 좀 약간 밸류 부담은 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얼만큼 조정을 받고 올라갈지에 따라서 이제 다시 이게 확실하게 이제 상승 추세냐 아니냐가 좀 결정질 것 같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뭐 보조지표상으로 조금 과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20분봉으로 보면은 좀 과열된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다만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가 일단 좀 크게 하락하진 않으면서 이 부분에서 사실 RSI가 단기 고점을 보였었는데 좀 약간 그래도 좀 완만한 수준의 조정을 지금은 나타내고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했었고요. 뭐 계속해서 그냥 여기 좀 레인지 안에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을까, 한 13에서 뭐 17 정도 사이를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뭐 크게는 변동성이 크진 않은 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 거의 그냥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뭐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이제 구름대를 조금 넘어섰고 그 다음에 전환선 기준선도 다 상회되었기 때문에 이제 26일 후행스팬도 아직까지는 호전이긴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나쁘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좀 이렇게 지루하게 내려가는 걸 봤을 때는 그냥 여기가 이제 4파고 뭐 여기가 그냥 5파로 올라가는 단계지 않을까라고도 사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부분 주식이 좀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오늘 하락을 하면서 일단 지금 전환선 하락했고 하회했고 기준선 부근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제 기준선을 그럼 하회하냐 마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하회하면은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다시 이제 기준선을 상회할 때 재매수하더라도 좀 손절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직 26일 횡스팬은 아직은 역전되지는 않았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구름대 이제 넘고 나서 구름대 넘고 뭐 26일 횡스팬도 뭐 호전되었고 다만 뭐 전환선 기준선만 이제 아직 호전이 되지 않고 역전인 상황이고요. 뭐 전환선마저 기준선으로 좀 뚫고 간다고 하면은 뭐 이제 조금 더 상승 추세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상해 종합도 뭐 비슷하기 때문에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각권 같은 경우에도 뭐 다 호전되어 있어서 뭐 일단 지금 당장은 볼린저 밴드를 계속 잘 타고 가고 있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이제 구름대 뭐 넘어서 있고 뭐그 부분에서 계속 조금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은 나타내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추세상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계속해서 추세가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대를 드디어 이제 하회를 하였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내려갈 수 있는 모양새가 나타난 걸 같은데 일단 뭐 다행인 점 일단 뭐 보조지표가 그렇게 뭐 조금 약간 과매도 구간이긴 한 것이긴 한데 일단 뭐 추세상으로는 뭐 여전히 일단 하락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름대 넘어서고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요. 26일 횡스팬까지도 호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약간 금리가 이제 다시 좀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름대는 넘지를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환선 기준선은 상회를 한 상황입니다. 뭐 과거보다는 좀 추세가 나아졌다 위로 가는 방향에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하락을 많이 하다가 뭐 하락도 뭐 거의 1.9% 정도 하락했었죠. 뭐 그러다가 뭐 5%까지 상승도 하다가 결국으로 다 3%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일단 전환선 기준선 이제 다 넘어서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차트상으로는 이제 좋아졌고요. 더 좋아졌고 기준선을 잘 딛고 올라갔기 때문에 더 좋아진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사실 거래가 이제 NH에서 대규모로 던졌거든요. 거의 한 17만 주 정도 던졌습니다. 뭐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지는 게 사실 좋은 거긴 하거든요. 보통 이제 기린형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급등락 전에 많이 나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기린들이 이게 긴 거래량이 나오는 게 기린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보통 급등주가 이제 급등하기 전 아니면 이렇게 급락하기 전에도 나오죠. 보통 이제 그럴 때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뭐 저는 좀 약간 위로 갈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NH가 매도가 많긴 했었고, 뭐 수급상 외국인이 이제 6만 주 정도 던진 걸 봤을 땐 NH도 이제 외국인이 이제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NH는 이제 외국인 창구인 것 같은데, 뭐 창구랑 실제로 이제 외국인이냐 아니냐는 또 다르기 때문에 뭐 여기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2008년도 원래 이제 한국철강에서 분할을 할 때, 지주랑 한국철강 분할할 때 이제 실제로 그때 2008년도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산 외국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뭐 약간 저는 뭐 사실 그쪽이 약간 좀 대주주 자금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일단 뭐 좀 약간 뭔가 구린 쪽 돈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이제 그때 외국인 샀던 자금이 일단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뭐 수급 쪽 옛날 2008년도 거 한번 보시면은 그때 보시면 외국인이 진짜 많이 샀거든요. 한번 좀 보시면, 근데 다만 뭐 누가 샀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뭐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창구 같은 경우는 다 외국인 여러 개 창구로 샀어가지고 뭐 사실 좀 분석하기는 그냥 외국인이 많이 샀을 뿐, 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까지는 조금 분석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요즘 좀 할인율을 제가 높여서 지금 할인율 한 9.34까지 높여져 있거든요. 좀 실질 금리도 포함이 되면서 실질 금리가 이제 이런 기준으로 좀 하기 때문에 할인율이 높아져서 뭐 그렇게 됐을 때는 키스코는 뭐 내재 가치상 그래도 한 64,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주식이지 않나. 현재 주가가 이제 21,000원 정도 되는데 뭐 좀 그래도 한 198% 정도 상승 여력은 존재하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사고 지금 가만히 보합 상태긴 합니다. 뭐 크게 움직임은 없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뭐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전 좀 위로 또 갈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근데 구름대라도 일봉상 뭐 깨지면 뭐 그때는 좀 당연히 이제 미련 없이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뭐 주봉상으로는 뭐 일단 기준선 올라가면서 아직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26일 후행스팬이 이제 주가가 이제 이걸 올라서 좀 뚫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볼린저 밴드 뭐 상당히 모여있기 때문에 뭐 사실 여기도 곧 위로든 아래든 좀 급등락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원래 이제 기준선을 넘고 맞췄으면 제가 내일 좀 살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파라볼릭 같은 경우에도 매수 시간을 나오고 MACD도 뭐 거의 매수 시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가 이제 딱 기준선만 깔끔하게 넘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약간 꼬리 모양이 나서 좀 지켜보고 있고요. 뭐 내일이라도 뭐 거의 종가 부근에 여기를 확실하게 넘는다고 하면은 좀 약간 그래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오지 않았나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지켜보고 있고요.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내재 가치는 그래도 현재 주가가 한 46만원 정도 되는데 한 89만원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실적이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좀 그래도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LG전자는 뭐 한 30만원, 16만원인데 한 30만원
85% 정도 상승 여력은 있는 것 같고,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 아직 차트는 보지 않았지만 34만원 정도 수준에서 한 86만원까지는 한 153%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는 내재 가치가 그 정도 있는 종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기준선을 뭐 전환선을 기준선 방향 자체는 좀 하락하고 있고요.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을 좀 명확하게 완벽하게 좀 넘었으면 뭐 매수를 할까 했는데 일단 계속 그냥 기준선을 타고 가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내일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내일 상승하면서 뭐 사실 26일 프랑스편 돌파까지 해버리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만약에 구름대를 하회하면 뭐 그때는 좀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좀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개인분들이 2001년부터 2019년 말까지 71조 매도하다가 지금 현재 누적 순매수가 31조니까 더하면 이제 102조 정도 1년 6개월 만에 매수를 하고 있고요. 뭐 수급은 뭐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인만 사는 수급은 뭐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로 이제 삼성전자 먼저 이제 오늘 월요일 보는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절대가치 평가로 먼저 보면은 삼성전자 현재 주가 82,000원 정도 되는데요. 할인율 7.74%로 설정하고 영구 성장률 3%로 잡았을 때 삼성전자는 이제 FCF로 한 5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2만 2천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실적 전망치는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였습니다. 보통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평균을 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보시면은 이제 파란 색깔이 이제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연두 색깔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뭐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 뭐 보통 삼성전자 한 8% 정도 레인지에서 항상 움직였었는데 뭐 최근 이제 1월이죠. 1월 때 한 7.9까지 하락했다가 뭐 사실 8% 상회하면서 좀 조정을 지금 길게 기간 조정을 거의 뭐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좀 중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조금 부담이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PBR로도 이 보라 색깔이 PBR인데 항상 2배 정도 넘고 나서부터 항상 조정을 보였었는데 뭐 지금 결국 뭐 중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타날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이제 구름대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요. 26일 후행스팬도 이제 사실 호전이 됐는데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여기가 그냥 이제 마지막 똑같이 코스피랑 1, 2, 3, 4, 5로 충분히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그냥 A파라고 하면은 너무 이제 A파 하락하는 모습이 좀 약간 빈약하긴 하거든요. 너무 약간 횡보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여기가 그냥 4파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상승 파동이 한 번 정도 마지막 파동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보시면 롯데케미칼도 똑같이 이제 할인율은 7.74 이제 연구 성장률은 2%로 설정하고 실적은 이 정도로 이제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추정을 하였을 때 내재 가치는 이제 현재 주가가 한 27만원 되는데 한 32만원 정도 내재 가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20% 정도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나오지만 실제 이제 밸류에이션은 딱 정확하게 한 값을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 플러스 마이너스 30% 내외 정도 이제 오차가 발생한다고 고려했을 때는 뭐 그냥 적정 주가 레벨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일단 뭐 과거 저점 밸류에이션보다는 좀 그래도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일단 뭐 이런 금리 조정안 보라 색깔 선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국고채 10년물 금리로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이제 나눈 수치인데요. 뭐 이런 수치를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은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전환선은 상회했지만 여전히 이제 기준선 하회하고
26일 후행 스팬도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차트가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뭐 적어도 매수하신다면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이나 빨간 색깔 이 기준선이라도 좀 꼭 상승을 하고 그때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좀 조정은 받긴 해서 결국 중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하지만 뭐 사실 추세를 보고 조금 더 안전하게 추세를 보고 뭐 매수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재 가치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뭐 일단 좀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보시면은 일단 과거 사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랑 사실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갔습니다. 국고채 10년 금리랑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갔고요. 뭐 이제 과거에 이제 뭐 금리 올라가면서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주가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많이 상승을 했고요. 뭐 최근에 좀 금리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뭐 중기적으로 저는 좀 금리는 더 올라간다고 봐서 뭐 좀 그런 메리트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있는 친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실제로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뭐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뭐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사실 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좀 넘기려다가 결국 좀 실패는 했었고요. 이제 기준선이네요. 기준선 넘기려다가 실패를 했었고 뭐 매수를 하신다면 좀 종가 기준으로 이 기준선을 좀 넘어버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차트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일단 뭐 기준선만 좀 넘어가면 그래도 좀 모양이 괜찮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애플 쪽 한번 보시면은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여기가 조금 약간 1, 2, 3, 4, 5로 이렇게 빠지고 나서 여기가 이제 2파 뭐 그 다음에 뭐 3회 1, 3회 2, 3회 3, 3회 4 뭐 이런 식으로 봤었지만 일단 아마도 그냥 여기까지가 조정의 하나가 끝이 난 것 같고 뭐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1파 여기가 그냥 2파 여기가 이제 똑같이 3회 어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이제 여기 고점을 넘냐 마냐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넘어가면 충분히 조금 약간 위로도 볼 수 있지 않나라고는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관련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이제 1드갭인데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 주식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겁니다. 두 자산 간의 금리 차이다라고 해서 이제 1드갭이라고 하고요.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은 실적 전망치를 워낙 높게 했기 때문에 좀 높아져 있는데 밸류에이션 부담은 그래도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점점 좀 있어지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뭐 파란 색깔이 이제 미국인데요. 뭐 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를 이제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입니다. 나눴기 때문에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한 모형이고요. 뭐 현재 좀 동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좀 약간 금리가 최근에 중기적으로는 좀 떨어져서 뭐 그 영향이 가장 크긴 하고요. 좀 여전히 이제 이 수치로 보더라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서 좀 조심을 할 구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보시기 전에 일단 뭐 퍼랑 PBR 먼저 보시면은 이제 S&P 퍼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이고요. S&P PBR 같은 경우에는 뭐 닷컴 버블 이후로 뭐 명확한 이제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뭐 이제 수익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ROE는 이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기서도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쪽 코스피 한번 차트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퍼도 이제 트레일링이기 때문에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BR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1분기 당기 순이익 좀 나온 거 그거에 이제 영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한번 보시면은 이제 합산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역대 사상 최고치인 것 같은데요.
역대 사상 최고치인 이제 23조 거의 뭐 한 8천억 정도 기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기록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절대치로 보시더라도, 차트로 보시더라도 뭐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신용잔고 코스피 같은 경우가 제가 조금 약간 데이터가 이상했었더라고요. 이 데이터가 좀 끊겨서 안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한 이 정도 부근에서 끊겼었는데, 실제로 뒤에 데이터가 있었고요. 조금 긴 기간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2019년부터 보시면은 뭐 실제로 좀 약간 지금 이제 좀 완만한 단계에 와 있기는 합니다. 이제 한 이 부분에서 끊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은 이제 뭐 신용잔고 나누기 코스피가 뭐 이제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수준은 이제 넘어선 것이고요. 좀 약간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좀 부담되는 구간까지는 좀 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뭐 좀 중기적으로는 사실 빠질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한 8월까지는 조금 올라가는 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용잔고 속도, 증감 속도 같은 경우에 조금 약간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관련된 이제 지표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M2 지표들 좀 먼저 설명드리면은 이제 S&P 차트를 이제 M2로 나눈 수치는 이제 높을 때 통화량 대비 증시가 이제 고평가, 낮을 때 이제 저평가 되었다는 건데요. 뭐 닷컴 버블 이후로 뭐 사실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중기적으로는 좀 약간 증시는 좀 충분히 이제 고평가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수치가 뭐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조심을 할 필요성은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동성 지표 한번 업데이트 된 거 한번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한번 보시면은 이제 뭐 지급 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 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급 준비금에 대한 내용은 뭐 사실 교육 영상 중에 뭐 화폐 발행 구조랑 뭐 테이퍼링 그리고 뭐 양쪽 하나 영상을 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재정 정책을 사용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준 총자산은 이제 뭐 800억 달러 국고채 매입과 400억 달러 MBS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매달마다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연준의 이제 자산이라고 치면은 이제 자산 반대편에 연준의 이제 부채가 있겠죠. 그 부채는 이제 유통 통화랑 이제 지급준비금이랑 재무부 일반 계정이랑 리버스 레포의 합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실제로 이제 TGA 이 재무부 일반 계정과 지급준비금은 뭐 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소폭씩 하락하고 있는데 실제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리버스 레포로 거의 대부분 이 감소폭을 좀 약간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번 FOMC에서도 이제 IOER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 금리랑 이 레포 금리를 좀 상승을 시켜줬었고요. 0%에서 0.05%로 이제 그 부분의 영향으로 좀 약간 리버스 레포가 많이 늘어나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이 리버스 레포가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줄여야 되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실제로 이제 실물로 돈이 흘러가는 단계가 중기적으로는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업은행 예대율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낮은 수치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실질금리 제일 중요한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약간 최근에 많이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소폭 반등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한 0.8 정도 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뭐 사실 실질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8월 잭슨홀에서 테이퍼링 언급하면서 아니면 9월 FOMC나 8월 잭슨홀에서 테이퍼링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이제 계획 발표도 나오면서 아마도 실질금리가 위로 빵 튀면서 좀 증시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실질금리는 이제 할인율, 주가에서의 할인율,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성장률 했기 때문에 할인율은 내려가고 이제 성장률은 높아졌기 때문에 뭐 증시에는 이제 매우 우호적인 단계지 않았었나 생각은 합니다. 뭐 그 다음에는 뭐 대부분 다 이제 설명드린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분석도 뭐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아마도 이제 여기가 그냥 4파의 조정이지 않았을까. 여기 이제 거의 뭐 사실 약간 쐐기형처럼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쐐기 모양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가가 위로 넘기도 했었고 이제 아무래도 전고점도 사실 코스피 기준으로는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좀 상방의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는 보는데 뭐 항상 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좀 기준을 정해놓고 뭐 좀 뚫리면 매도하시는 게 좀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거의 이제 드릴 이야기는 다 사실 드린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계속해서 뭐 사실 증시가 좀 약간 사상 뭐 최고점을 쳤다고는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이제 감흥이 없는 장이긴 하거든요. 계속 좀 약간 횡보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전에 올라갔던 최고점이랑 뭐 지금 최고점이랑 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레벨이 또 엄청나게 다르지도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이럴 때는 그냥 추세를 따르고 좀 추세를 타는 그런 전략을 뭐 사용하시는 게 뭐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별 종목 쪽 중심 장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약간 오히려 좀 마음을 비우고 좀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약간 잘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